제 지인 중에 피부가 좀 안 좋으신 지인분이 계신데 피부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부 그거 그냥 돈 많이 쓰고 피부과 가서 돈 엄청 많이 내면 그냥 장땡 아니냐. 저도 피부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드름 많이 나고 민감하고 지금도 아직도 이제 피부가 좋진 않거든요. 지금도 이제 좋아지는 과정 중이고 저도 피부과에 돈 진짜 많이 썼습니다. 오늘 거의 돈 1,000만 원 썼지만 그것 때문에 분명 좋아졌죠. 피부과 다녔을 때만 잠깐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금방 안 좋아지고 이거 반복을 하더라고요. 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저보다 이제 돈을 극단적으로 많이 쓰신 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거든요. 이제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그분이 억만장자고 기업가거든요. 자기 몸에 이제 매년 거의 30억 가까이 쓰거든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자기 몸에 때려 박아서 회춘 프로젝트,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프로젝트로 자기가 젊어질 거다 이런 프로젝트 하시는 분인데, 피부도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냐면 집에 아예 피부과 장비를 사놔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 피부 관리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피부 관리를 엄청나게 하면은 피부가 되게 젊어 보이고 동안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보기에 봤을 때 그분이 어떤 평가를 듣냐면 You are so ugly, 이런 되게 극단적인 말도 듣고, 늙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SNS에서 되게 많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너 왜 돈 들이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피부가 안 좋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사례만 봐도 무조건 돈 들인다고 되게 피부가 실제로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젊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안 좋은 게 너무 이제 식단 조절을 하다 보니까 지방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뭐 이러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피부과 많이 가고 피부에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젊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은 피부과도 같이 뭐 열심히 다니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지죠. 근데 무조건 돈 많이 들였다고 젊어 보이고 이런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인분이 저한테 그러면 그 브라이언 존슨이란 분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데도 피부가 안 좋은데 그럼 그분이 좀 간과한 건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 화장품 쓰는 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분이 젊어지려고 뭐 항노화 약품을 드세요. 그걸 먹었을 때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단점도 있대요.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여드름 관리하려고 살리실산 들어간 클렌저 쓰시고 그 여드름약 로아큐탄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드시더라고요. 트러블이 있으면은 피부가 진짜 안 좋아 보이는 게 맞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살리실산은 저도 써봤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피부가 여드름 투성이어서 살리실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살리실산 들어간 클렌저를 쓰고 한 3, 4일 만에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되고 더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살리실산이 좀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자극되고, 그래서 살리실산을 안 쓰고 이제 좀 찾아봐서 살리실산이 들어가지 않은 약산성 클렌저를 쓰고 조금씩 개선이 됐었는데, 저는 그것만 봐도 살리실산을 쓰는데 여드름에 포커싱만 맞췄을 때는 뭐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피부 장벽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에게도 좀 무조건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확인하는 지표 중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표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피부에는 여러 가지 균이 사는데 뭐 유해균도 있고 뭐 여드름균 같은 그런 균도 있을 수 있고, 유익균,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균들도 있고, 우리 장하고 비슷한 거죠.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사는 유산균, 유익균 뭐 이런 지표까지 브라이언 존슨이 다 확인한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더 좋아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실제 보기에는 더 젊어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인분이 그거 듣고 그러면 피부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유전적으로 피부가 좋으면 진짜 좋겠죠. 저도 이제 피부가 타고나지 못해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피부가, 그거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부 타고난 사람이 진짜 짱입니다, 솔직히. 진짜 피부 타고나는 게 짱이고, 근데 어쨌든 타고나지 않았어도 관리를 하면은 관리 안 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좋을 수 있겠죠. 피부과를 다닌다든지 좋은 화장품을 쓴다든지 식습관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안 한 사람들보다, 관리 안 한 사람들보단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관리를 하는 건 관리를 하는 거지만 나도 타고난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타고난 사람들 특징은 도대체 뭐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길래, 그러면 피부 좋아지는 유전자가 따로 있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피부 타고난 친구들은 도대체 뭐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술, 담배하고 뭐 안 좋은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잘 안 씻고 세안 잘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게 피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타고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못 타고났어도 타고난 사람들처럼 피부가 바뀔 순 없을까?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6년 전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한번 런칭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되진 않았는데 그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원래 마케팅 회사를 했거든요. 화장품 연구하시는, 화장품 제조하고 연구하는 업체를 이제 마케팅을 맡게 됐어요. 그 업체에서 하시는 연구는 피부에 있는 뭔가 유익균이나 유해균이나 이런 게 있는데 피부 타고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갖는 유산균, 유익균이 있다. 뭔 짓을 해도 피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피부 타고난 사람들은 특정 유익균이 피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되게 극소수한테서 발견되는 건데 그 유익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피부가 진짜 좋다는 거예요. 피부도 밝고 뭐 주름도 다른 사람보다 적고 그리고 뭐 트러블 당연히 없고 뭐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왜냐면 이걸 듣고 저는 여기에 꽂혔던 게 연구도 당연히 하셨어서 그 연구 결과도 이제 객관적인 연구니까 어쨌든 뭐 실험이나 이런 객관적인 팩트로 이제 연구를 하신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흥미롭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옛날에 장이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장환경이 진짜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유산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제 차츰 1년, 2년 지나니까 장이 좋아지고 그걸 좀 장 안 좋아진 걸 극복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에 어떻게 보면 피부 유산균이죠. 피부 유산균, 피부 유익균 이게 특정 타고난 사람들한테만 있다. 이게 굉장히 꽂혔고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은 있었거든요. 피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부분이 진짜 피부가 타고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타고난 사람처럼 될 수 있으려면 필요한 요소 중에 진짜 하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는 와중에 이제 화장품 시장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걸 통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사람도 분명 더 많이 있을 거고 제가 적은 모수지만 그래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 좋아지신 분들이 나왔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좀 더 열심히 이걸 이제는 사업적인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많이 알리면은 그것 때문에 피부 좋아졌다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사업도 성공적으로 될 거고 이런 확신이 다시 한번 생겨서 화장품 사업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한테는 제 제품 나오면은 꼭 쓰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 제품 써가지고 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되고 그걸 통해서 저도 좀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인이 저한테 이제 피부 고민 물어본 김에 그거에 이제 답변해주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이제 또 영상으로도 남기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영상을 남겨봤는데요. 이런 정보가 누구에게는 또 필요할 수 있겠다. 피부에 대한 거라든지 뭐 화장품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피부 유익균 여기에 되게 많이 꽂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게 원인일 수 있겠다 여기에 같이 꽂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꽂히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저처럼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측면 좀 개선을 했을 때 효과를 보는 분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제품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이 영상 혹시 보셨으면 이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제 알림 설정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